안녕하세요, 리앱입니다. 동양 판타지 웹툰 모음 지금 시작합니다. 출처와 작품 링크는 댓글을 참고하세요. 첫 번째 작품은 해석원 작가님의 신의 태궁입니다. 저승문도 지나친 저 깊은 곳, 온갖 꽃들이 가득한 서천 꽃밭의 중심엔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한 적막함이 흐르는 커다란 기와집이 있는데요. 그곳은 외로이 신의 아이를 품어 키우는 여인 태궁과 도깨비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도깨비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태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가시밭길을 걷는 도깨비의 이야기입니다. 태궁은 주기적으로 신의 아이를 낳고 길러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는데요. 그렇게 내려간 아이들은 신과 소통하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이 된다는 참신한 설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의 말을 듣고 전하는 무당은 어떻게 태어날까? 어떻게 신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판타지로 답해낸 정통 한국 록판인 셈이죠. 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도깨비가 깃든다는, 모든 물건은 도깨비가 둔갑한 거다라는 정통 설화까지 녹여냈어요. 질투날 정도로 똑똑한 설정입니다. 설정밥은 여기서 뼈를 묻을게요. 작가님이 자료조사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무당, 신을 잘 모르지만 신을 보는 무당은 살면 어떨까? 정말 신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설화나 구전동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해요. 현대와 과거를 오가는 동양 판타지 로맨스, 낮에 뜨는 달입니다. 평범한 대학생 강영화는 짝사랑하는 남자 민호가 있습니다. 민호에겐 동생 준호가 있는데요. 이야기는 죽은 줄 알았던 준호가 장례식에서 관을 부수고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난 민호는 갑자기 강영화를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나중엔 죽이려고까지 하는데요. 차차 밝혀지지만 민호의 몸엔 원한을 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 도화가 씌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죽은 자의 넋을 기려야만 승천을 한다던가, 홀령이 죽은 몸에 빙의한다던가, 귀신을 본다던가 하는 익숙한 전통 판타지 설정이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거기에 과거 이야기를 한 스푼 섞어 더 풍성해진 작품인데요. 불교의 윤회, 그러니까 환생이란 주제를 가장 잘 사용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윤회란 사람은 모두 다시 태어나 생을 반복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업보로 남아 다음 생까지 남는다는 사상인데요. 왜 전생의 나라를 구하면 이번 생엔 보답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한테요? 네, 면접을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여기에 등장인물 대부분은 과거의 잘못, 업보를 지니고 환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선 누군 업보를 풀려고 하고 누군 죄책감 때문에 죽으려 하고 난리법석이죠. 낮에 뜨는 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낮뜨 달 보기 전에 보면 좋은 영상이 있으니 보고 오세요. 김나임 작가님의 바리공주입니다. 한국 신화 중 바리댁의 설화를 각색한 웹툰입니다. 큰 스토리는 무당이 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바리,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무장승의 이야기인데요. 죽은 자들의 한을 풀어주거나 사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는 사실 오고대왕과 갈대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7명의 딸 중 막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양갓집 교수로 환생하고 전생의 기억을 잃었는데요.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는 무당으로 활동하며 기억을 찾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무장승은 바리공주의 남편으로 전생의 기억을 잃은 아내 곁에 스승이라는 핑계로 붙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설화나 귀신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인데 각각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나갑니다. 그 중엔 유명한 이야기, 귀신도 있어서 하나쯤은 아시는 설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귀신을 정말 무섭게 그리십니다. 소름 끼치거나 징그러운 게 아니고 정말 잘 그리시는 거라 그런 걸 보는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승과 바리공주의 로맨스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무장승은 아내를 찾는다는 핑계로 모른 척 바리의 옆에 있지만 기억을 잃은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은근히 짠합니다. 설화나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에게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랑또 작가님의 가다망설입니다. 초반에 신작가 랑또의 신작이라 마냥 개그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작이라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작품 설명은 단순히 이번엔 주인공이 돌이다, 돌이지만 동료도 모으고 악당도 물리친다, 랑또 작가표 동양 판타지 소년 만화라고 쓰여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심오한 작품이랍니다. 가다망설은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라는 뜻으로 말의 힘을 뜻하는데요. 천동지를 만드는 마을의 주민 보가가 간간히 마을의 바이에게 익히고 깨달은 걸 왕에게 전해달라는 소원을 빕니다. 그러자 바이는 인간으로 변하고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왕에게 향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돌과 함께 왕에게 떠나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진심을 담아 물건의 소원을 빌면 인간이 된다던가, 말에는 힘이 있다, 필력을 기를수록 힘이 강해진다, 평범한 인간보다 몸이 강한 장사가 있다 등등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색다른 설정과 함께 복선, 반전, 액션까지 담겨있는 속이 꽉 찬 우리나라만의 판타지 작품입니다.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 그를 알면 힘을 가질 수 있거나 신에게 소원을 빌던 과거 조선시대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 다른 판타지에선 기사, 사제로 불렸을 포지션이 장사, 의술사 등 우리나라만의 표현으로 바뀐 게 좋았습니다. 캐릭터가 모두 매력적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사정과 신념이 있고 어떤 일을 벌이든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상황이 많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죠. 심금을 울리는 명대사도 많습니다. 장점이 워낙 많은 작품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무행갱 작가님의 어둠이 스러지는 꽃입니다. 홍과 저승사자를 볼 수 있는 할머니 꽃내는 오래전 집을 나선 난길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 노인과 함께 집을 나선 난길은 칼 한 자루를 맨 채 호련히 돌아와 어둠을 배해야 한다는 말만 남긴 채 다시 집을 나서버리는데요. 효자지만 속성이 불인 자식입니다. 한편 마을에선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거나 넋을 잃는 괴현상이 벌어지고 꽃내 역시 괴현상에 점점 얽히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쓰러지는 꽃의 배경은 옛날, 적어도 조선시대와 비슷한 시기로 보이는데요. 작품에선 저승사자, 악령을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승사자는 어둠, 저승사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보는 사람, 그리고 어둠을 뵐 수 있는 칼은 검은 칼, 손에 들어선 억울함은 그늘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색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정이 신선해요. 하긴 저승사자라는 말도 우리가 붙인 말이지 옛날엔 저승사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까요? 처음 작품을 보실 땐 그림체가 좀 어색해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깔끔하게 사용하시니까 보실 때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닐 거예요. 무엇보다 탄탄한 스토리 덕분에 그 정도는 단점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인물 하나하나가 가진 서사, 스토리, 감정선, 분위기도 마치 사극을 보듯 완벽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어둠이 스러지는 꽃, 꼭 한번 봐보세요. 다음은 2021년 3월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신작 대신심부름 해다오입니다. 오하라 작가님의 작품인데 마음의 숙제라는 작품을 연재하셨던 분입니다. 특유의 따뜻한 그림체가 기억에 남네요. 저기 변두리에 있는 의양리란 마을 옆엔 금오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금오산의 터널을 뚫으려던 사람들 때문에 그곳의 요괴들이 잠에서 깨어나 버리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괴담이 시작되는 건가 싶지만 요괴는 그냥 장난을 좋아하는 요정 같습니다. 요괴와 사랑이 공존하는 마을에서 주인공 은호는 알바람을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상한 요괴 도연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다른 작품에선 도깨비가 무섭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일본의 오니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설화의 도깨비는 무섭기보다 장난기는 많지만 장난을 치고 난 후에 꼭 선물을 주고 인간과 함께 살면서 착한 사람에겐 선물을, 나쁜 사람에겐 벌을 주기도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빛을 지면 은혜를 갚는 존재면서 어떤 때엔 영물, 신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 작품이 우리나라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괴나 도깨비가 귀엽고 장난기 많게 표현됩니다. 특히 산삼은 졸기예요. 자극적인 마라마 웹툰이 아닙니다. 사랑과 힐링 이야기가 섞여서 부드럽고 따뜻한 맑은 사골 정도의 웹툰이에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만 진행이 많이 안 됐다는 점은 슬프네요. 자, 이렇게 동양 판타지 작품 6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동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